자, 오늘도 문법 열공을 위해 쌤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우리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오늘은 문장의 형식 가운데 우리 3형식과 4형식 내용 열공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만남 열공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도 열공할 준비 되신 거 맞죠?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3형식 내용부터 볼 텐데 그래요. 3형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를 우리가 3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써줄 때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우리 object 간단하게 O로 표현이 되고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통 우리말로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렇죠. 뭐뭐를 뭐뭇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love란 동사 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예요. 사랑하다라고 얘기할 때 뭘 사랑하는지 뭐뭐를 뭐뭇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치요? 또 뭐가 있죠? know, 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know가 3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내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 뒤에 뭘 아는지 뭐뭇을 뭐뭐를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 그치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주는 목적어가 뭐뭇을 뭐뭐를이 아니라 다른 식의 해석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nswer가 여러분들 답하다라는 의미잖아. 뒤에 목적어가 나와주고요. 뭐뭐에 답하다. 목적어인데 뭐뭐에 라고 해석되죠. 그치요? 그래요. 혹시나 to를 써주려고 했던 친구들 전치사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answer란 동사의 특징 자체가 뒤에 바로 뭐뭐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나와주는 거야. 뭐뭐에 답하다. 마찬가지예요. attend가 참석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뭐뭐에 참석하다. 목적어 자리가 여러분들 뭐뭐에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ach. 진짜 중요한 동사입니다. 선생님이 별표하도록 할게요. 얘 바로 목적어 나와줍니다. 어디에 이르다,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의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의미 모르는 거 빨리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pproach, 뭐예요?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뭐뭐에 다가가다, 뭐뭐에 접근하다, 뭐뭐에로 해석이 되잖아. 이런 거 주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진짜 또 많이 나와준 동사 중에 하나지요. discuss, 논의하다, 토론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논의하다, 토론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잖아. 써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해주는 3형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지요. 물론 뭐뭐를 설명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괜찮지만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 이런 식의 해석도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about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줍니다. resemble, 뭐예요? 뭐뭐와 닮다, 뭐뭐를 닮다라는 얘기예요. 뭘 닮았는지 대상이 바로 목적으로 나와주고요. 자, 또 많이 나와주는 거 우리 marry, 뭐예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와니까 with가 나와줘야 될 것 같죠. 써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왜? marry라는 동사는 결혼하는 대상이 바로 뒤에 목적으로 나와주는 역시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우리 종종 시험 문제로 볼 수 있는 enter, 어디에 들어가다잖아. 그치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안으로 into란 전치사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뒤에 목적어 취하는 전치사가 나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바로 목적어가 나와준다는 거죠. 그치? 자, 다시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뤄진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데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 해석이 왠지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동사들. 특별히 쌤이 별표한 거 있잖아요. reach, discuss, marry, enter 이런 동사들이 그런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
써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포인트 잡으셨죠? 자, 우리 예문 보도록 합니다. 나의 우리 교재는 뭐 언니라고 해석을 해놨죠. 뭐 언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누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나의 언니와 나는 enjoyed, 즐겼다라는 거죠. 뭐를? 그 영화를. 즐겼는데 뭘 즐긴 거야? 그 영화를. 주어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You resemble your sister a lot. 너는 너의 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거죠. 그치요? resemble 같은 경우도 뭐뭐를 닮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뭐뭐와 닮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치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뭐뭐와 왠지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절대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resemble은 바로 뒤에 목적을 채워갖고 삼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you resemble your sister a lot 이런 식으로 너는 너의 언니를 많이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의 언니가 많이 닮았다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삼형식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사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욕심이 좀 많아요. 목적어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주는데요. 자, 우리가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우리말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목적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목적어가 나와주는 뭐 우리 교재에 나와있지만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때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동사 뒤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주는 거야. 앞에 먼저 뭐가 보여야 돼? 뭐뭐에게. 그 다음에 뭐뭇을 이게 나와주는 거야. 따라해보자. 뭐뭐에게 뭐뭐를.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왜냐면 어순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어 두 개 취한다고 얘기할 때 뭐뭐에게가 먼저 나와야지 그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로 얘기하고 뭐뭐를이 그 다음에 나와줘야지 이제 직접 목적어다. 이럴 때 우리가 목적어를 두 개 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사형식 문장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우리 교재 옆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니? 앞에 그렇죠. 수여 동사다. 수여라는 문법 용어를 붙이죠. 그런데 수여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상장을 수여했다. 뭐예요? 상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여 동사다라는 문법 용어가 사용되는 거고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여 동사 뭐 이런 걸 공부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give가 주는 거잖아 말 그대로.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얘기할 때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거로 보는 거고 buy가 물론 여러분들 뭐뭐를 사다 이런 식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사 주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사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buy가 수요동사로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볼까요? show 보여주는 거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뭐뭐에게 먼저 나오고 뭐뭇을 뭐뭐를 목적어 나와줄 때 우리가 show 이런 식의 문장 구조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자, 예문을 보니까 Kevin gave his mom some flowers. 케빈이 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형식 문장 구조가 되려면 아까 쌤이 따라라고 얘기했지. 뭐뭐에게 먼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그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케빈이 줬다. 누구한테? 그의 어머니에게 some flowers 몇몇 꽃들을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죠. 우리가 이럴 때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어순이 보니까 뭐뭐에게 해당되는 거 먼저 왔죠. 그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문법적인 용어로는 앞에 나온 거 간접 목적어 뒤에 나온 거 직접 목적어로 얘기하는 거야. 됐지요? 그 다음에 My father bought me a laptop as my birthday present. 나의 아버지가 사주셨대. 자
물건을 사주셨는데 어떤 물건 사주셨는데요. 누구한테 사주신 거야? 나에게 사주신 거죠. 그치요? 뭘 사주신 거예요? A laptop.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신 거죠.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이죠. 근데 뭘 사주신 거예요? It's my birthday present. 나의 생일 선물로 나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 buy라는 동사가 과거에 나왔는데요. 두 개의 목적을 취하고 있죠. 역시 사형식 문장 구조예요. 다음 세 번째는 We sent our grandmother a gift. 우리가 보내드렸대요. 누구한테? 우리의 할머니께 뭘 보내드린 거예요? 선물 하나를, a gift, 선물을 보내드린 거죠. 이 어순이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를 이 어순이잖아. 그치요? 사형식 문장 구조야. 아, send도 이렇게 사용되는 게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Sam told his son a funny story. 샘이요. 말해줬대. 뭘? 아, 누구한테? 그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뭐를? 웃긴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그치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뭘 얘기해 준 거야? 웃긴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와주고요. 뭐뭇을 뭐뭐로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목적어 나와줄 때 우리가 목적어를 두 개 취해주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문법적으로는 수요동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러이러한 동사들이 수요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일단 시험 문제 나와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순 배열 문제. 뭐뭐에게 뭐뭐를 쌤이 따라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를 Kevin gave his mom some flowers. 이거를 케빈이 뭐 꽃들을 엄마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우리말로는 이거의 해석이 거꾸로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영어로 써줄 때는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이게 그 다음에 나와주는 문장 구조가 바로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는 거. 어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부분은 바로 우리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와줍니다. 쌤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다 별표를 해야겠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쌤이 빨간색으로 별표했는데 보이시나요? 다시 펜은 이제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다시 쓸게요. 자, 뭐냐면 우리 좀 전에 어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뭐뭐에게 뭐뭇을 뭐뭐를. 그치요? 근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 어순이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뭐냐면 동사 뒤에 뭐뭇을 뭐뭐를 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뭐뭐에게를 뒤에 써주는 거야.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문장 구조가 달라져요. 왜? 뭐뭐에게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이때는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사실 전치사로 연결되게 되면 원래는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어순일 때는 뭐뭐에게 해당되는 거 간접 목적어, 뭐뭇을 뭐뭐에 해당되는 거 직접 목적어로 얘기하고 우리 몇 형식이었니? 4형식 문장 구조를 봤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뭐뭇을 뭐뭐를 먼저 나왔잖아. 이것만 동사의 목적으로 보고요. 전치사로 연결된 어구는 수식어구로 봐갖고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봐요. 그럼 뭐야 이거? 몇 형식 되는 거야? 3형식 문장 구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준 문제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물론 거꾸로 바꿔 쓰는 문제 나오는데 거꾸로 바꿔 쓰는 건 쉽죠. 왜냐면 전치사 없애고 서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문제는 뭐냐. 이 전치사를 아무거나 써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 어떤 때는 to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for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of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때나 막 to 써주고 아무 때나 for 써주고 에이 기분 내킬 때 of 써줘야지 이러면 좋겠지만 동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동사가 to를 사용하고 어떤 동사가 for를 사용하고 어떤 동사가 of를 사용하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야. 뭐뭇을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뒤쪽으로 보이게 되면 전치사가 꼭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전치사가 3개예요. to, for, of.
자, 여기는 우리 교재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 to에 해당되는 거 뭐 give, tell, send, teach, write, show, land, bring.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 8개니까 뭐 금방 외우겠네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또 한참 암기력 좋을 때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무지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들 to에 해당되는 건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to에 해당되는 걸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for에 해당되는 이 동사들 그리고 of를 써주는 동사 이것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to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어순이 바뀌었을 때 뭐뭇을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나왔을 때 뭐뭐에게 앞에 for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동사. 자, 4개가 그런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우리 교재 깔끔하게 4개 정리 잘했네요. 다른 교재들은 막 필요 없는 동사들까지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딱 4개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make, buy, cook, get. make, buy, could, get. 됐지요? 자, make, cook, buy, get.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의미가 뭐냐면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뭐뭐에게 무엇을 사주다죠. buy는 cook은 여러분들 뭐뭐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좀 다양한데요. 얘가 사주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가져다 주다 또는 구해다 주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죠.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사주는 거야. 뭔가 돈 들어가네. 그 다음에 생각해봐. 요리해 주는 것도 뭔가 일종의 만드는 거잖아.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뭔가 만드는 거. 그치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의미를 연관시켜갖고 make와 cook, 그 다음에 buy와 get 이렇게 짝을 지어갖고 make, cook, buy, get. make, cook, buy, get. 선생님이 반복하고 있죠? 수업 시간에 외우자는 얘기예요. 이런 동사들은 실컷 외워놓고서 이게 뭐 하는 거였지? 어순이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스리 어순일 때는 전치사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순일 때는 뭘 써주는 동사? for를 써주는 동사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of를 써준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과정에 ask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뭇을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 나올 때 ask는 뭐뭐에게 앞에 of를 써주는 그런 동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or 써주는 make, buy, get, cook 뭐 어떤 순서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make, buy, get, cook 그렇죠? 또는 뭐 make, cook, buy, get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쨌든 for 써준 동사 그리고 of을 써준 동사 ask. 나머지는 to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밑에 예문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케빈이 gave, 줬대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전치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뭐에게가 먼저 나와주고 뭐뭇을 뭐뭐를이 그 다음에 나와주게 되면 여기 중간에 전치사 나와주면 안 되는 거죠. 케빈이요. 그의 어머니에게 몇몇 꽃들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던 예문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동사 뒤에 붙어줬어요. 그럼 중간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give란 동사가 지금 과거는 gave로 나왔는데 우리 give란 동사를 for 써주는 동사로 봤나요? buy, get, make, cook. 안 들어갔죠. 그러면 of을 써주는 ask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to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y father had bought me a guitar.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타를 사주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가 사주셨대. 누구한테? 나에게 뭐를? 기타를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타를 먼저 나와주고요. 나에게 뒤로 밀려났죠. 그럼 중간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나온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by란 동사가 과거는 bought 이렇게 나왔잖아. buy, get, make. 뭐 써줘야 돼요? for 써준 동사야. 그치? 아까 우리 buy, get, make, cook, for 써주는 동사에 해당이 되니까. 됐지요? for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can I ask you a favor? 여러분들 ask가 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favor가라는 부탁이라는 의미죠. 부탁 하나를 청해도 되냐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요? Can I ask you a favor? 우리 회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너에게 하나의 부탁을 ask, 청해도 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의 어순일 때는 전치사 나와주면 안 되죠. 왜? 너에게 부탁 하나를. 뭐뭐에게 뭐뭐의 어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부탁 하나를 너에게 이런 식의 어순이면 중간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되고 여러분들 ask라는 동사를 못 써준다고요. 이런 경우에 up을 써준다. 됐죠? 이렇게 하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 to냐, for냐, up냐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 뭐뭐에게 앞에 to나 for나 up을 써줘야 된다. to에 해당되는 동사는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for와 up에 해당되는 동사만 시험에 잘 나온 거 암기해 주자는 얘기요. for에 해당되는 거 buy, get, make, up에 해당되는 거 ask, 나머지는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에 또 옆에 만점 팁이 나와줘갖고 다시 한번 또 우리한테 주의해야 될 점 알려드리는데요.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처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는 경우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일 때는 안 써주는 건데 이런 식의 어순이 바뀔 때 그때는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 어순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치사 들어가야 돼. He gave a birthday gift to me가 맞는 거죠. 그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 만약에 he gave me a birthday gift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 전치사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나에게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을 이건데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동사는 우리가 따로 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for나 of 써준 동사를 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to가 들어가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사에 알맞은 전치사가 쓰였는지 확인한다. 자, 보세요. She made a desk to me. 아,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의미는 통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는 나에게 책상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손재주가 좋은가 봐. 나에게 책상을 만들어줬대. 어쨌든 보세요. 만약에 이게 She made me a desk. 이런 식의 어순이었다면 전치사 필요 없죠. 왜? 나에게 책상을. 그런데 분명히 자, 봐봐. 책상을 나에게. 이 어순이에요.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 필요한데 우리 make라는 동사 지금 과거로 나왔거든요. 얘는 make, buy, get, cook. 뭐야? for 써주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she made a desk for me가 맞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를 봐주고 우리가 to냐, for냐, up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삼형식 내용 가운데 전치사 사용하지 않고 삼형식이라는 게 바로 이제 목적으로 나와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동사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보다 이번 시간에 더 중요한 거 사형식 문장 구조예요.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주면서 전치사 어떤 전치사 나와줘야 되느냐. 이거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열공 인증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아까 봤던 예문이에요, 여러분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나왔는데 My father bought me a guitar. 나의 아버지가 뭐야? 나에게 기타를 사주셨던 거죠. 그런데 바꿔준 문장 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기타를 나에게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해석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두 개의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로 봅니다. 근데 영어는 어쨌든 어순이 달라지면서 전치사가 나와줘야 되고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치사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 뭐뭇을 뭐뭐를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잖아. 그러면 뭐뭐에게 앞에 to냐, for냐, of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앞에 나온 동사가 여러분들 by라는 동사의 과거형 but 나왔거든요. 그럼 어떤 전치사가 나와주는지 아시겠죠? 전치사 넣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전치사만 딱 정답 쓰지 마시고 우리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 전체를 수강호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었고요. 오늘은 개념 부분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3형식과 4형식 내용 꼼꼼하게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 진행할 거예요. 우리 교재 18페이지, 1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개념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신 후에 채점하지 말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 만나셔갖고 정답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래 이런 개념들이 이런 핵심 개념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으로 또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만남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문제풀이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